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에서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 중 절반 이상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속으론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남성들은 육체적 욕구와 정서적 결핍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를 경험하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고민 끝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50대 남성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올해 50살입니다.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몸은 고되지만 아직 젊은이처럼 왕성한 에너지가 온몸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특히 더 그랬어요. 동갑내기 친구들이 나이 들었다고 한탄할 때마다 속으로 고개를 저었거든요. 부인 지연 씨는 48이에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훌륭한 주부였습니다. 딸 하나를 대학생으로 키워낸 현명한 어머니이기도 했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내였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차린 밥상에는 언제나 따뜻한 국이 올라왔고 김칫국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집안은 늘 깔끔했고 세탁한 옷에선 은은한 향이 났죠. 양말 한 짝도 잃어버린 적 없었어요. 가게 일로 힘들 때면 조용히 곁에서 들어주는 따스함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한 달에 한 번도 힘겨워했어요. 정확히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였죠. 그마저도 마치 할 일을 처리하듯 감정 없이 끝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늘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요. 여자는 원래 남자랑 다르다고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그 나이에 그런 것만 생각하냐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50이 되어도 아직 20대처럼 왕성한 게 잘못된 건지 혼자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슷한 나이 남성들도 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욕구는 자연스럽다는 의학 자료도 봤어요.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침실 한쪽에서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침대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죠. 5c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마치 바다 건너 먼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날도 혼자만의 시간으로 욕구를 달래야 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50세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늙어 있더라고요. 눈가 주름과 이마의 깊은 선들, 조금씩 빠져가는 머리카락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성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친구였죠. 5년 만에 서울로 발령났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강남의 호프집에서 만났습니다. 살 많이 쪘네 너. 너도 흰머리 엄청 늘었어? 서로 놀리며 웃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었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진짜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내 얘기인데 좀 고민이 있어?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경이가 아직도 자주 원하는데 솔직히 나는 이제 부담스러워. 완전히 예상 밖의 말이었어요. 저와는 정반대 상황이었거든요. 나이 들면서 체력도 딸리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수경이는 여전히 젊은이처럼 원하니까 성민이 얼굴에 진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정말 부럽네 진짜.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너희는 다른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부러워서 25년 결혼 생활의 은밀한 부분을
친구라 해도 쉽게 말하긴 힘들었죠. 하지만 성민도 제 반응에서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냥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뭐. 그 후로는 다른 얘기를 했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맴돌았습니다. 성민 부인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그런 걸 자주 원할까? 호기심이라기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질투 같은 것도 있었고 궁금증도 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택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민에게 전화했어요. 집들이 안 하냐고 물었죠. 사실 주말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아직 제대로 된 집들이를 못했네. 그럼 이번 주말에 할까? 수경이도 서울에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하고 있었어. 재수 씨도 한번 뵙고 싶네요. 이 말을 하면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요일 어때? 좋아, 와이프도 데려갈게. 약속을 잡고 나니 이상하게 들떠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냥 친구 집들이인데 왜 이러나 싶었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침부터 집들이 선물을 준비하며 분주했어요. 백화점에서 포장한 선물을 보며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외출이라서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평소보다 옷을 신경 써서 골랐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후 6시에 맞춰 성민이 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신축 아파트 32층이었습니다. 전망이 정말 좋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성민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 뒤에 선 여자가 바로 수경 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성민이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키는 평균이었지만 몸매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가 그녀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고 얼굴은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민수 씨. 악수할 때 그녀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 이런 여자구나. 왜 성민이가 부담스러워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뭔가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이에요. 지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우아하시네요. 이수경이에요. 아니에요, 수경 씨가 훨씬 예쁘세요. 두 여자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은근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라면 수경 씨는 강렬하고 매혹적인 느낌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2층에서 내려다보는 강남 야경이 멋있었어요. 식탁엔 이미 음식이 가득했죠. 치킨과 족발에다 여러 가지 안주까지. 요리는 못해서 다 시켜 먹는 걸로 했어요. 오히려 이게 편하고 좋죠. 수경 씨가 맥주와 소주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주인 역할을 했어요. 와, 정말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지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부산 생활 얘기부터 서울 이사 온 소감까지.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급히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미영아? 지금요? 어머, 그럼 당장. 알겠어, 바로 갈게. 통화를 마친 지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친구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는데 혼자라며 도와달래요. 어머, 심각한 거예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가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아니야, 괜찮아. 친구 일이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게 나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더 있다가 와.
이따 집에서 보자.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분위기 깨뜨려서. 아니에요. 급한 일인데. 어쩔 수 없죠. 지연이가 나간 후 3명이 남게 되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술 마시자. 성민이가 소주병을 꺼내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어요. 수경 씨는 술 잘 마셔요? 네,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고 부드러웠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때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부산이 그리우시겠어요? 가끔은 그렇죠. 하지만 서울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수경 씨가 술 마시면서 점점 말이 많아졌어요. 볼이 조금 빨개지니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성민이가 소파에 기대더니 눈을 감았어요. 야, 벌써 취했어?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 성민의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죠. 원래 술이 약한 편인데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너무 빨리 마신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방에서 좀 쉴게. 성민이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방에서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경 씨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원래 이래요. 술 마시면 금방 잠들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의미심장했어요. 그럼 우리만 더 마실까요? 좋죠? 소주를 따르면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이 없으니 더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었어요. 오빠, 궁금한 게 있어요. 수경 씨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남자들이 밤에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성민 씨는 대강하고 끝내거든요. 제대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친구 아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저도 모르게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괜찮아요. 오빠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제 얘기 들으실 때 표정이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표정이랄까요? 정말 여자의 직감이란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챈 거였어요. 저도 그런 마음 알아요. 원하는데 상대방은 별로인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녀의 솔직함에 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민이가 그래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원하는데 상대방이 관심 없으니까 답답하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만 남녀가 바뀌었을 뿐. 오빠는 어떠세요? 이번엔 제가 털어놓을 차례였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네요. 전 자주 원하는데 아내는 별로 그런 편이라. 역시 그렇구나. 오빠도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으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남자는 몇 살까지 그런 게 가능해요? 점점 대담해지는 질문들. 술기운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50대도요? 당연하죠. 그때 수경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 둘 다 불쌍하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수경 씨, 왜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입술이 닿았어요. 그때 성민이가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후다닥 떨어졌죠. 하지만 성민은 그냥 잠꼬대였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코 고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봐요. 수경 씨가 서재 쪽을 가리켰어요.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저런 상태로는 밤새 잠들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의 향기가 제 옷에, 제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기분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나왔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가봐야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조용히 신발을 신었어요. 그녀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락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연은 아직 병원에 있었어요. 문자가 와 있었죠. 미영이 상태 안정됐대. 오늘 밤은 병원에서 지킬게. 샤워를 하며 제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짜릿함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일상이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자꾸 그날 밤 생각이 났어요. 수경 씨의 부드러운 손길, 그녀의 향수 냄새, 서재에서의 그 순간들. 부장님 괜찮으세요? 현장 직원이 물어봤어요. 멍하니 있는 제 모습이 이상했나 봅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교차했습니다. 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그날 정말 고마웠어? 수경이가 오랜만에 즐거웠대. 아, 별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성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친구분은 괜찮으셔? 응,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 지연도 그날 밤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친구 일로 신경 쓸게 많았나 봐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경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성적으로는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경 씨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더욱 우아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요.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요. 2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됐습니다. 수경 씨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엔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면이 있었어요. 성민이는 일만 생각해요.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결혼 생활을 털어놓으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공감이 되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수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우리는 말없이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저 정말 떨려요. 수경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호흡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리듬이 놀라울 만큼 잘 맞았어요. 오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도 이런 건 처음이야. 외모는 제 이상형과 달랐지만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조화로움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자리를 채운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수경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최고였거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성민이는 언제 출근해요? 평일엔 매일 나가죠.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성민이 출근한 사이 제가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차 안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연결되고 있었어요. 오빠와 있으면 제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일상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경 씨와 약속이 있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오늘은 어떤 셔츠를 입을까? 지연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래? 별로 다른 건 없는데. 회사에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다행히 지연은 다른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성민과 만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야, 요즘 수경이가 예전과 달라졌어? 어떻게? 그런 걸 요구를 안 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맥주를 마시다가 목이 맸어요. 그래?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좀 이상해. 전에는 그렇게 원하더니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성민은 그 이유를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이 나이 들면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성민의 의심 어린 눈빛이 저를 찔렀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지연이가 이상해 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스킨십도 잘 안 해? 뭔 소리야? 전에는 자주 그랬잖아. 이것도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이상해. 갑자기 변하니까 지연의 의심스러운 눈빛도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수경 씨와 만나는 시간은 너무 달콤했어요. 오빠,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녀가 제품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정말 행복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사랑인가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불륜 관계였으니까. 오빠,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진짜 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생일에는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수경 씨는 넥타이를, 저는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성민 씨는 제 목걸이에 관심 없어요. 걱정 마세요. 때로는 드라이브도 했어요. 강변 도로를 달리면서
손을 잡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빠 손이 참 따뜻해요. 수경 씨 손도.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대화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물었어요. 여보, 최근에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는데.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향수? 무슨 향수? 여자 향수 냄새. 가게에 여직원이 생겼나? 다행히 손님 때문이라고 넘어갔지만 식은땀이 났어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민도 가끔 의심스러운 말을 했어요. 수경이가 요즘 핸드폰을 자주 봐. 누구랑 연락하는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웃으면서 보더라고. 그게 저와 주고받는 문자 때문이라는 걸. 성민은 모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성민과 술을 마실 때면 더욱 그랬어요. 야, 민수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해. 성민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저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었으니까. 제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거울을 보며 자책했지만 수경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강렬하고 달콤한 유혹이었거든요.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모텔 근처에서 지연의 친구와 마주칠 뻔했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는 걸 보고 급히 수경 씨와 다른 길로 돌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오빠, 우리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닐까요?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어 다닐 수 있을까? 집에서 지연의 시선도 예민해졌어요. 여보, 요즘 자주 나가네. 회사 일 때문에? 새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거짓말이 늘어갔어요.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민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거든요. 야, 요즘 왜 이래? 뭔가 어색한데? 그래? 별일 없는데? 예전 같지 않아? 뭔 일 있어? 성민의 직감이 예리했어요. 친구라서 더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런가 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성민의 따뜻한 말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 놈한테 친구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수경 씨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오빠,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 뭔가 힘들어 보여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 저도요. 남편 보면 미안해요.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성민이 저를 믿고 의지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민수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뭔데? 요즘 수경이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감이야. 25년 같이 살았는데 모르겠어? 그냥 기분 탓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성민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이가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혹시 다른 여자 있어? 무슨 소리야? 요즘 너무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지연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여자의 직감이란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이가 제 셔츠를 빨래하다가 말했어요. 여보, 이상한 향수 냄새가 또 나는데? 아, 그거 가게에 손님이 너무 붐벼서 그런가 봐.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모든 걸 잃는 거 아닌가? 성민도 지연도 그리고 저 자신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짐승 같은 놈이구나. 거울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수경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중독이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왔어요. 오빠 성민 씨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대요. 수경 씨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멈춰섰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본사 일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나 봐요. 언제? 다음 주 말이래요. 급하게 이사 준비해야 한대요. 일주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만났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성민이 이사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야, 부산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자. 그래, 꼭 그러자.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과 수경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손은 놓지 않으려는 듯 제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번 그러고 싶다고 외쳤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안 돼요. 왜요? 더 가면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선을 넘었었거든요.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요? 수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진심이었는데 그녀의 고백에 저도 울컥했어요. 나도 진심이었거든요. 나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날 놓아주질 않네요. 우린 결국 상처만 남길 거예요. 잠시 흐른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끝내 말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붙잡으려는 손과 떨리는 손끝이 어긋나며 우리의 이야기는 아쉬움 속에 닫혀버렸어요. 다음 날 성민 부부를 배웅하러 갔어요.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야, 부산 가서도 연락하자. 그래, 꼭 그럴게. 수경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지연과 성민이 있는 자리에서는 수경 씨 부산 가서 잘 지내세요.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어요. 저만 알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서 있었어요. 수경 씨가 뒷창으로 저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영과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서로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자주 얘기하자. 그래, 좋아.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솔직해졌어요. 서로의 욕구도 조금씩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자극적인 불륜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걸. 수경 씨와의 시간은 꿈 같았지만 결국 꿈일 뿐이었어요. 현실은 지영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수경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렬했던 경험이었거든요. 이성으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감정은 통제할 수 없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연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지연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 같아요.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은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